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컴퓨터 일반의 운영 체제를 보겠습니다. 기출 유형을 보면 다음 중 운영 체제 기능으로 틀린 것은 프로세서의 생성, 제거, 중지 등 다른 프로세서를 관리한다. 프로세서의 적재와 횟수를 다루는 기억 장치를 관리한다. 입출 장치 상태를 파악하는 입출력 장치를 관리한다. 문서의 작성, 수정, 삭제 등에 관한 사용자 업무 처리한다. 우리가 운영 체제라고 하면은 뭐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걸 대표적인 그 운영 체제라고 하죠. 문서의 작성이나 작성이나 수정, 삭제 관련된 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죠. 뭐 워드라든지 쉽게 얘기하는 HWP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운영 체제의 역할과 목적이 보면 자원 관리,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한다. 프로그램의 다른 사용자가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중요한 파일에 접근하지 못하게 컴퓨터 자원을 보호하고 제공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간의 편리하게 사용되도록 지원합니다. 문서 작성, 수정, 삭제 관련된 거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관리합니다. 우리가 운영 체제 보면은 유닉스 네트워크 기능이 강력하고 다중 사용자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서버나 하나의 OS에 여러 사용자가 들어와서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새는 이제 PC에도 설치해서 운영이 가능한 거고요. 리눅스는 유닉스보다 약간 가벼운 건데 무료로 다운받아서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윈도우와 달리 환경을 제공한다. 약간 그 CLI 커맨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윈도우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소스가 공개되지 않고 많은 사용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있죠. 도스 명령어 입력 방식이나 메모리 디스크 운영에 한계가 있고 여러 사람이 작업은 불가하는 것이죠. 우리가 커맨드에서 주로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 안에 쉘이 있고 그 중간 커널과 쉘 사이에 OS가 있고 요 내부에 이제 하드웨어로 있다 이렇게 정리한 거죠. 그래서 운영 체제의 종류를 보면은 구조적으로는 마이크로 커널, 모나틱 커널에서 커널은 그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S적 분류죠. OS적 분류를 보면 리눅스, 유닉스, 윈도우 같은 게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 커널은 여러 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모노딕 커널에 비해서 속도는 느리지만 안전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모노딕 커널은 인류 정도의 단계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면서 마이크로 커널에 비해 속도는 빠르지만 보안에 취약한 장점이 있다. 그래서 리눅스나 유닉스가 이게 해당된다. 크게 보면은 이 두 개의 커널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영 체제 정의 이제 얘기했고요. 운영 체제의 목적.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것이고 컴퓨터에 수많은 하드웨어가 존재하고 그 안에는 이제 CPU, 메모리, 키보드 등등등이 있는데 이를 잘 관리해 주는 거죠. 운영 체제의 종류 리눅스, 유닉스, 윈도우, 도스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여러분 많이 쓰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되는 거고 프로세서, 메모리, 하드웨어 자원이 존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자원 관리 위에 프로세서 관리, 메모리 관리, 디스크 관리, 네트워크 보안 기능이 나눠져 있고 어플리케이션 요청에 따라서 각 기능에 대한 적절한 어떤 수행을 하는 거고요. 이 안에 이제 다양한 또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요. 롬과 램이 있는데 롬은 비휘발성 메모리에서 극히 일부를 차지하는 거고 램은 휘발성 메모리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실제 프로그램이 할당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롬과 램의 요 수치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참 좀 하십시오. 예, 바로 기출 유형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설명하는 운영체제의 유형은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장애를 시스템에 즉시 차단하여 순간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시스템의 처리 중단이나 데이터의 유실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방식으로 특히 자원의 중복성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정보 처리에 매우 유용하다 해서 시분화 시스템이냐 다중이냐 다중 프로그램이냐 결함 허용 프로그램이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그 FTS라 해서 거의 결함 허용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결함이나 오동작, 오류 등이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CPU라든지 뭐 메모리라든지 안에 뭐 디스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뭐 이중화나 돼 있어서 어떤 부분적인 오동작이 발생해도 계속 그 동작할 수 있는 거 그걸 결함 허용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는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계속 그 체크해서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운영체제는 동일하지 않은 시스템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제공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지문에 해당하는 용어로 알맞는 것은 운영체제의 구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소 중에 하나로 일반적인 저장장치의 정보를 저장장치 할 수 있고 이를 대용량 저장장치의 저장 및 관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스토리지라든지 디스크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 관련된 거는 여기서는 파일 관리 시스템, 그래서 파일이라고 할 수 있죠. 파일 시스템 운영체제가 다른 디렉토리를 효율적 구조로 관리하는 것으로 계층적 트리 구조 시스템을 총칭합니다. 3번 다음 지문에 설명하고 있는 운영체제의 종류는 서버급 운영체제이면서도 무료 버전이며 무료라는 게 키죠. 무료. 유닉스는 유료고요. 리눅스가 무료입니다. 공개되어 있고 사용자들이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병행할 수 있고 또한 서버형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인베디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리눅스 관련 설명입니다. 4번 운영체제들은 다양한 기능과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한 GUI가 개발되고 있으며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운영체제 자원관리에 속하지 않은 것은 메모리 관리, 주변 장치 관리, 데이터 관리. 컴파일러 사람이 작성한 어떤 소스 코드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 코드로 변경하는 것을 이제 컴파일러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컴파일링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운영체제에 대한 다양한 어떤 기능 관리가 되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 주변 장치 관리, 데이터적으로 접근하고 컴파일한다고 하죠. 우리가 소스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로 해석하는 과정을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라고 하죠. 5번 운영체제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유닉스 네트워크 기능이 강하고 다중 사용자 지원이 가능하고 PC 설치도 가능하죠. 리눅스 무료 가능하고 모든 분야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윈도우와 동일한 환경은 아니죠. 윈도우랑 완전히 틀린 환경이죠. 그래서 정답이 2번 되는 거고 윈도우 소스가 공개되지 않고 많은 사용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서버급보다는 클라이언트용으로 주로 사용한다. 도스 명령어 입력 방식으로 불편하고 도스 지원을 위해 메모리 디스크 용량에 한계가 있다. 단점은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쉽게 2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6번 모바일기 운영체제가 아닌 것은 IBM AIX는 서버급이야. 서버급. 이런 것들은 이제 경험이 있으셔야 되는데 암기를 하시고요. 서버급이고 나머지는 그 모바일 기기에서 핸드폰에서 사용되는 어떠한 그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번 오픈소스로 개방이 되어 사용자가 변경 가능한 운영체제는 리눅스죠. 2020년도, 22년도 나오는 거 봐서는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올 수 있네요. 간단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8번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운영체제의 종류는 서버급 운영체제면서 무료 소스 공개되어 있고 원하는 기능 리눅스죠. 9번 운영체제는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시스템에 제공되어 있는 기능으로 올바르게 착지인 것은 편의성, 효율성, 청각성 이런 건 좀 별로죠. 시각성, 편의성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게 1번인데 운영체제는 사용자에게 최대 편의성을 제공하고 시스템 측면에서는 시스템 성능의 극대화를 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10번 운영체제가 추구하는 목적으로 적합한 것은 독립성, 편리성, 독점성, 편리성. 일단 편리성이 눈에 들어오고 편리성과 효율성. 그래서 편리성, 효율성 잡을 잡고요. 그래서 운영체제는 사용자에게 최대한 편리성을 제공하고 시스템 성능의 극대화를 위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주요 특징은 생산성 향상, 응답시간 단축, 사용자 가능도 증대, 신뢰도, 처리 능력 증대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OS를 좀 더 보면요. 오퍼레이션 시스템이죠. 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운영체제의 목적 되게 중요합니다. 운영체제의 목적 크게 4가지가 있죠. 스루프 처리 능력 스루풋을 향상시킨다. 그 다음에 응답시간 다시 응답시간이 어떻게 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그래요. 턴어라운드 타임을 빠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용성 어베이블리티죠. 영어로도 같이 정리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기술사까지 바라보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신뢰도 릴라이어블리티죠.
이것도 다 높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OS고, 그럼 OS는 무엇이냐? 어떠한 그 PC라든지 서버 안에 들어있는 건데요. 이 사람이 이걸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PC나 서버를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하드웨어라고 하고, 요 사람이 이걸 유저라 그러죠. 또는 사용자라 그러죠. 그러면 하드웨어와 사용자 사이에 무엇이 있냐? 우리가 처음에 마우스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뭐가 있죠?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 있죠.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응용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저 밑에 있는 어디까지 접근하는 거냐? 이제 하드웨어까지 가는 거죠. 하드웨어가 제가 움직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응용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사이에 무엇이 있냐? 우리가 이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언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기계어라고 하죠. 또는 어셈블리 언어 그런 걸 배웠죠. 어셈블러라 하죠. 뭐 그런 게 필요하고, 또는 어셈블리어를 하고 나서 얘를 기계가 알아듣기 편하게 바꿔야 되니까 우리가 그걸 컴파일이라 하죠. 또 컴파일러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한 어떤 그 매크로 프로세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어떤 일련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뭐 DB도 있고 로더도 있고, 이걸 움직이기 위해서, 또는 뭐 얘를 수정하기 위한 디버깅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요 존재하는 거 아래 하드웨어로 가기 위해서 얘를 뭐 처리하는 처리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DB에 대한 DB 관리가 있을 수도 있고, 파일 매니지먼트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를 기억하기 위한 하드라든지 롬이라든지 뭐 그런 기억 장치들, 처리 장치들, 또는 주변 장치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변 장치들이 쭉 있는 거고, 걔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최종적으로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사용자와 하드웨어 간의 어떠한 그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연결고리. 그래서 우리가 쓰는 윈도우나 리눅스나 뭐 그런 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에 각종 어떤 자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자원. 이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어떠한 그 기계나 성능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그 인터페이스라고 정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 아까 말씀드린 스루풋, 턴어라운드 시간, 어베이빌리티, 릴레이빌리티, 이거는 꼭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